네, 처장님, 오늘 참 중요한 주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법치주의에 관련돼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이 뭐냐. 과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치주의 아니겠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 과거에 나치나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독재자가 법을 하나의 자기 독재의 도구로 쓰면서 법치주의를 활용했고, 그래서 이러한 법치주의는 사실은 독재를 정당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나온 게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 이 부분이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리,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같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 또한 그 법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의민주주의, 즉 대화, 타협,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또한 그 내용이 다른 법률과 상이하거나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또한 그 입법이 국민 전체의 권익에 관련된 부분이어야지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법이 돼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의 주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걸 내걸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양양자 의원이 안건 조정위에 들어가기 전에 안건 조정위에서 검수완박법을 반대한다. 그 이유가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20명 구속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건 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소위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위장 탈당이 자행이 됐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 법을 발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증발시키는 거다. 경찰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초창기 검수완박법의 입법 목적이 순수하게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자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과정 속에서 위장 탈당만 있었나요? 회기 쪼개기가 있었죠. 안건 조정위에서 17분 만에 일괄 통과됐죠. 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또 법사위에 통과돼가지고 결국 논의되지 않은 수정안이 올라갔죠. 절차 과정에서의 엄청난 그 헌법 정신에 입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패, 경제, 이것이 어떤 영역의 표시고 이게 정립된 개념이 있는가요? 정립된 개념이 하나로 통일된 정립된 개념은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르게 해석합니다. 기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법을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른 구체적인 법령을 넣는 건 결국 행정부처에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체가 포괄 위임이에요. 잘못된 법이에요. 이런 식의 위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포괄금지 위임이 네. 법칙에 반하는 법률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에서 새롭게 부패와 경제범죄의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된 부패범죄 정의 내용이 자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그나마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법무부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규정하려고 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부패범죄가 아니고 경제범죄가 아니고 이게 법률에 벗어났다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을 법률에서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부패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적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처장님 판단해도 지금 현재 그 부패 경제범죄 카테고리에 포함시킨 그 강법령은 현재는 법률의 제한에 어떤
위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 때 하시죠. 30초만 하겠습니다.